모든 교양은 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74회 방송 3부 시작하겠습니다.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의문의 그녀 시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 홍대선입니다. 알탕영화의 신화. 알탕영화는 뭐죠, 대표님? 그 남자들이 득실을 거리는, 그러니까 여성이 별로 등장하지 않고 희미한. 남자들끼리 남자 영화죠. 근데 이제 알탕이라는 말은 이제 어디서 나왔냐면 이제 비하어로 후조시라고 말하는, 부녀자라고 말하는, 흔히 말하는 동인지에서 비엘물이라고 하는 남성끼리의 그 사랑, 뭐 그걸 다루는 그런 네. 걸 좋아하시는 그런 여성들의 그 문화, 그래서 그들이 향유하는 어떤 그 장르물이 있어요. 당연히 여성들이 BL물을 좋아하니까 남자 주인공이 득실거리겠죠. 네. 그래서 그 BL물의 그 남자들이 득실거린다라는 걸 알탕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용어가 약간 메이저화로 넘어오면서 그런 알탕 여기도 있네. 한국 영화에 남자들이 득실거리는, 실제로 그래서 신세계, 네. 그리고 불안당, 아수라. 이게 그 실제로 그쪽 BL물을 좋아하시는 여성들에게 취향 저격이 되어서 신세계를 단순히 남자들이 내 얘기야 사나이야 이렇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상당수가 여성 팬이 많았다. 그리고 신세계 재개봉했을 때 거기에 극장 가서 본 사람 중에 상당수가 여성 팬들이 많았다라는 거.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마도 정의를 내리자면 아마도 이제 친구, 곽격택 감독의 친구 이후부터 지키다가 최근에 이제 더 강하게 유행되고 있는 남성성 짙은 영화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남자들이 나와서 뭐 싸우기도 하고 배신도 하고 이런 영화인데, 지금은 이 알탕 영화라는 그 용어 자체를 네. 약간 좀 비판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죠. 알탕이라는 게 어쨌든 간에 뭐 그 은어니까 원래는 처음에 이제 그냥 우리가 그 보안관 얘기하듯이 거리두기로 야 남자들 너무 많이 나온다. 이 알탕이다 이렇게 계곡에서 그냥 다 벗고 그냥 이게 시원하게 뭐 이런 느낌 우스갯소리 쓰다가 사진 있잖아요. 그죠. 지금은 이제 꼴 보기 싫어 정도의 약간 이제 좀 그런 정조가 들어갔죠. 그렇죠. 그리고 개저 비엘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개저씨 비엘물이란 뜻인데 네. 말도 아까 참 잘 말한 만들어. 신세계. 네. 이 욕하려고 만든 말인데 외려 본질을 잘 건드리고 있기도 해요. 뭐 뭐든지 그렇죠. 빅뱅이란 말도 그렇고. 자, 욕하려고 만든 말이지만 실제로 홍콩 느와르에 나오는 남자들끼리 우정 같은 거 있죠? 네. 이거를 서양인들이 잘 해석이 안 되니까 동성애인가 싶기도 한 적도 있었잖아. 그죠. 90년대 그래서 첩혈 싸움이나 영원 본색은 거의 뭐 동성애물로, 퀴어물로, 뭐 마치 이런 식으로 해서 동양에선 동성애가 서양보단 조금 마이너하다 보니 남성들이 저런 식으로 퀴어를 해석해내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들끼리 저렇게 생각했죠.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절대 의도하지 않은 한 가지 장치가 더 들어가 있어. 장구경이 너무 예뻐. 어쩔? 서양의 게이들 있죠. 네. 서양의 게이들이 장구경 보면 미친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장구경은 장국영 서양뿐이 아니라 서양뿐이 아니라 그 남녀노소가 봐도 멋있어요. 동양이든 어디든. 옛날에 우리나라에 투유 초콜릿 장구경이 그럼 애틋해. 진짜 죽이더라. 아니 그 투유 초콜릿을 내가 어렸을 때 본 건데도, 저도요. 그럼 예를 들어 제가 남자잖아요. 그리고 이성애자인데 여성이 광고, 예를 들어 그때 당시 이제 같은 쌍벽을 이었던 이미연 씨가 남자 그 코트 품에서 안에서. 코트 안에서 사실 그러면 여자를 보면 당연히 남자니까 저 좋다 하지만 그 남자인 내가 롤모델로서의 그 주인공으로서의 느낌으로 저런 장구경 남자. 씨에게 또 몰입했지. 멋있다. 그리고 이제 장구경 이분이 생전에 워낙 신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세계적인 대스타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그때까지만 해도 약간 변방, 우리는 변방이었는데 와서 스태프들한테 대하고 촬영에 임하는 태도가 너무 젠틀하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 또 말이 있었어요. 역시 생긴 대로 논다. 이러면서 이 외모지상주의로 끝나는 감격. 그는 어쩜 그런 눈빛을 타고나셨을까요? 그 투유에서 눈빛 진짜. 그거 죽이지. 그때 장구경 씨에게 드렸던 광고비 그거에 몇백 배를 뽑았다고. 투유 초콜릿이. 그럼. 정말 불티나게 팔려 맞습니다. 나갔습니다. 아무튼 알탕 영화가 비판받고 있습니다. 네. 비난받고 있고요. 남성 중심적이고 여성을 무시하거나 착취한다 이런 내용이 주류가 되고 있는 그런 비판이죠. 네. 자, 일단 광고 듣고 와서 이야기를 이어나가고요. 삼촌에게 선물할 돈이 없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알려드리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삼촌의 카톡에 뭘 찍으면 된다고요? NAMYEGI.com을 찍어주세요. 찍어주세요가 아니라 찍어. 죄송합니다 그게 여러분. 뭐야? 광고 듣고 그게 오겠습니다. 뭐야? 저한테서 뭐 달라진 거 느껴지지 않나? 뭐요? 아니 그 내 반짝반짝? 머리에서 반짝반짝이 아니라 빽빽. 흑채가 맞다 이거. 흑채는 아닙니다. 그럼 뭐 한방? 사람의 머리카락은 동물의 털이라는 거지. 그래서 동물 세포로 모근을 복원한다는 거지. 어떻게 돼?
가능합니다. 티스템 연구소의 동물줄기세포 배양액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 이거 되는 거 보고 진짜 충격받았다니까. 지금 티스템 두피 클렌저와 두피 에센스를 검색해보세요. 과학이 당신의 모발에게 주는 선물, 티스템입니다. 사실 이번 주 지금 하고 있는 3부 언젠가는 하려던 이야기이긴 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보안관을 하기로 하기도 했고 마침 중앙일보의 박우성 영화평론가가 쓴 기사가 있어요. 이 기사 제목이 한국 영화 언제까지 여성을 모독할 건가라는 제목으로 나왔어요. 네. 이 칼럼 때문에 예정보다 조금 앞당겨서 하게 됐는데 보통 이런 평론을 띵문이라고 합니다. 요새. 띵문이 뭐예요? 띵문은 이 띵자를 가만히 보면 명처럼 이게 생겼잖아요. 머머리, 대머리 그것처럼 명자가 그냥 이렇게 보면 한글에 또 좋아하죠. 신비로움이죠. 아. 명자가 띵 같잖아요. 아, 뭔가 명분이라고 하긴 그런데 어쨌든 일독을 권하는 요새 걸 이런 거 띵문이라고 많잖아요. 합니다. 예. 멍멍이 이거를 댕댕이 이렇게. 그리고 이제 명작이 아니라 띵작 뭐 이러는데 자 알탕 영화를 비판하는 모든 시선이 집약돼 있는 그런 칼럼이었어요. 앞으로는 주로 이 기사를 베이스로 삼아서 알탕 영화 비판을 비판하게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물론 알탕 영화 불편할 수도 있고 비판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평론을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평론 갖고 왔습니다. 알탕 영화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대략 이렇습니다. 남성 중심적인 한국 사회에서 남성 중심적인 알탕 영화가 양산되고 있는데요. 이런 영화들은 여성에 대한 존중도 없고 여성 착취적이고 반성도 없어서 이거는 사회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비판의 요지예요. 네, 그렇습니다. 제목부터 비범해요. 한국 영화 언제까지 여성을 모독할 건가. 근데 이 제목은 다른 바리에이션을 입힐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헐리우드 영화 언제까지 아랍 세계를 모독할 것인가. 그리스 신화 언제까지 신들을 모독할 것인가. 사극 언제까지 조선 사회의 계층 유동성을 모독할 것인가.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단군 신화 언제까지 고양이과 동물을 모독할 것인가. 이거 좋다. 여기서 이 고양이과 동물은 호랑이를 말하는 거죠. 네. 서러워서 살겠나 고양이과 동물은. 이제 사회적 문제라고 하는데 과연 업계가 집단적으로 반성할 문제인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업계 구조, 자꾸 구조를 얘기하니까 이 얘기를 대표님한테 묻고 싶은데 업계 구조의 문제를 이야기하자면 사실 현실은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알탕 영화 한남무비라고 불리는 이 영화가 왜 만들어지냐. 네. 문학의 권력이 이 사회의 남성 기득권하고 야합해서 만들어지는 것만 같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대표님 영화계의 의사 결정 권력자 다수가 여성 아닙니까? 그냥 현실만 뭐 얘기하면 다수를 떠나서 여성도 상당수 포진돼 있고 그렇죠. 당장 충무로 최고 권력자 네. CJ의 회장님께서 여성이죠. 네. 그다음에 명필름 대표 심재명 대표님 네. 여성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여성이 굳이 많냐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었냐면 성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은 성별을 떠나서 상업적인 판단을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어떤 돈이 1, 2만 원 오고 가는 것도 신중하게 내가 지금 제가 이번 달에 그랬어요.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가 2만 원이 안 되는데 잠깐 고민을 했어요. 어떡하지?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2만 원이 오고 가는데도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이게 몇십억이 돈이 네. 움직이는 말 최소 중에서 몇십억이. 단순히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려를 하겠죠. 여러 가지 고려를 하는데 그중에 여성이냐 남성이냐라는 어떤 이데올로기를 가지고만 고민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걸로만 돈이 움직이진 않는다. 심지어는 내 이데올로기에 반했는데 그게 돈이 된다면 글로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게 사업이죠. 그렇죠. 사업적인 선택이라는 게 그런 거죠. 돈이 안 되지만 이걸 좋아해. 그러니까 동의는 안 되지만. 동의는 안 되지만 이걸 좋아해. 그러면 그걸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게 바로 상업적인 판단이란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를 돈 벌게 해주는 상업적 판단이 옳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사업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제가 영화로 성공한 작품을 연극으로 각색하는 일을 맡은 적이 있어요. 이때 이제 영화 판권을 쥐고 계셨던 제작사 대표가 중년 여성분이었는데 저는 영화의 시선과 다른 안을 밀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의 입장은 뭐였냐면 남성을 위해서 헌신하는 전통적 여성상으로 이제 그려지고 그게 옹호되는 그런 캐릭터였어요. 이거 긍정할 수 없다. 이거는 제가 여성주의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냐. 그렇죠. 특정한 성별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냐라고 저는 고집을 부렸는데 결국은 이 제 고집 때문에 연극이 제작은 다 됐어요. 배우들도 캐스팅이 됐는데 결국 공연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 중년 여성 사업가 분에게 중요했던 것은 젠더 감수성이고 뭐가 아니라 상업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원작인 영화는 성공했는데 네. 자기가 성공했던 방식, 자기 선택이 틀렸다라고 어린 놈이 주장을 하니까 웃기잖아요. 기분도 나쁘고. 자기가 틀렸다는 걸 자기가 증명을 해줘야 돼?
이 녀석의 곤조를 위해서 그래서 말하자면 제가 썼던 그 각색본이 잘린 거죠. 잘렸는데 제가 이분을 막 칭찬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막 네. 비난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분은 웃겼을 거예요. 지금 돈 벌자고 모인 거잖아. 영화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흥행 사업이에요. 돈 벌자고 모였는데 정치적 올바름을 웬 젊은 놈이 부르짖고 있으면 웃기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자면 그분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제 시선도 맞고 저는 그분의 시선도 맞다고 생각해요. 그분의 입장에선 어린 놈이 설치는 거지.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됐는데 사실 알탕 영화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자본주의적 관점에 의해서 안정적으로 돈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 두 개를 먼저 네. 먼저 알탕 영화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하나 얘기될 게 뭐냐면 지금 홍 작가님이 말씀하신 그 네. 부분 그러니까 상업적인 선택과 젠더 감수성에 대한 얘기에서 젠더 감수성이 의도적으로 방금처럼 누락이 되려고 그러니까 뭔가 옳지 않게 해석이 되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 비판할 수 있죠 당연히. 네. 그리고 옳지 않다고 하더라도 내가 돈을 벌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것도 그거대로 본인이 돈을 벌겠다는데 뭐. 근데 돈을 벌면서도 동시에 욕을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거 갖고 뭐라 그러는 건 아니에요. 젠더 감수성이 없다. 그럼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있죠. 전체적인 경향과 그걸 하나의 일 개체가 그걸 전체를 다 책임질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그런 젠더 감수성이 없는 영화가 만들어지는 것과 젠더 감수성이 없어진 이 영화판의 문제를 그 젠더 감수성 없이 만들어진 영화 한 편이 연극 한 편이 다 책임질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일단 그거는 분리하고 일단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 그리고 이제 업계 보통 이제 그 영화판에서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다라고 이제 신의 20일 한겨레 이런 쪽에서 많이 비판을 하는데 대표님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예를 들어 기울어진 운동장은 일단 여성주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네. 남성 쪽으로 어쨌든 기울어져 있다라는 건데 영화판이 아니 그러니까 뭐든지 이 세계가 일단 네. 그렇죠.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그건 맞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전제할 거 인정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남성들은 자기도 모르는 새에 숨을 쉬듯 여성들보다 조금 더 이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요것도 하나 더 이걸 얘기해야지. 기울어지면 요철이 있어요. 스테인레스나 유리처럼 매끈하진 않아요. 거기엔 요철이 있기 때문에 기울어짐에 역기울어짐이 있고 역기울어짐에 역기울어짐이 있어서 남성 쪽으로 한도 끝도 없이 유리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역으로 기울어서 어느 한 지점에선 어떤 여성에게는 다른 남성보다 유리해지거나 거기서 수혜를 받거나 혹은 거기서 누락되어 버린 남성들도 있다라는 거. 일단 이건 전제해야 돼. 직선의 모양으로 기울어진 것이 아니다. 그렇죠. 요철이 있다. 네. 거기에서는 그 요철 사이에 걸리는 수많은 남녀들이 있다. 거기서 어떤 남자는 기울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유리함을 가로채지 못한 채로 누락되거나 어떤 여성은 남성 중심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서 유리함을 가로채거나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전제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걸 왜 얘기를 하냐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만 얘기하면 너무 쉽게 관성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남자의 가부장제 남성 쪽으로 가부장제 유리하게 돼 있다. 남자들이 모든 걸 독식한다. 그런데 이것은 가부장제 때문이다. 가부장제 남성이 만들었다. 근데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시스템이란 건 만든 사람이 손을 떠나는 순간 만든 사람조차도 그 시스템에 복속하는 순간 희생자예요. 물론 그 사람이 다른 희생자와 좀 더 이득을 취하더라도 그렇다면 이 문제는 가부장제라는 건 남성의 문제는 아닌데 갑자기 가부장제 이퀄 성적으로 남성과 동일시한 다음에 그러므로 남성이 문제다라는 거지. 남성이 조금 더 이득을 얻는 수는 있으나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남성이라고 하는 성별을 갖고 태어난 인간들이 그렇죠. 문제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거는 일부분은 맞을 수 있으나 아까 방금 이 가부장제는 시스템을 얘기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세계의 어떤 권력 관계를 얘기할 때는 일부만 맞는 얘기라는 거지. 전체를 지금 얘기할 때는 조금은 빗나간 얘기고 빗나가려면 좀 이렇게 말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울어진 운동장에도 요철이 있을 것이고 거기서 누락되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뭐 이런 류의 얘기들을 할 수 있는 크게 거죠. 보면 맞는 얘기지만 섬세하게 보면 맞지 않다. 그렇죠. 그러니까 섬세하게 보면 디테일이 정도의 차가 있다라는 거지. 누구에게는. 예를 들어 저와 여성으로 칩시다. 여성을 치면 저와 저기 속일 때 이효리와 사이에는 다른 의미의 기울어짐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경사는 그리고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리고 제가 근데 일면식도 없고 만날 일도 없고 저랑 하지만 제가 그녀를 착취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근데도 뭐 불구하고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은 계시더라고요. 돈은 효리가 버는데 남편 이상순이 착취하고 있다고 백수로. 뭐 모르겠어요. 그 비판이 옳은지 맞은지. 결혼은 계약이니까.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그래요. 자 이제 그럼 영화 현장으로 가서. 영화 현장 기울어져 있다? 기울어져 있죠. 거기도 기울어져 있겠지. 우리 사회의 축소판인데 기울어져 있겠죠. 근데 이제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할게요. 영화라는 건 굉장히 대단히의 사람들이 노동집약적으로 하는 일이에요. 요즘 이제 CG가 많아져서 스튜디오에서 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작은 스튜디오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무거운 기계와 위험천만한 스턴트와 심지어 작은 역 있죠.
뭐 하다못해 큰 역도 아니야. 보안관에서 나오는 그런 유리창 깨지는 장면 같은 것도 네. 스턴트가 필요하고 안전 설계가 필요하고 물리적인 요구가 돼요. 근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 애초에 가부장제가 만들어진 애초에 근원적인 이유가 뭡니까? 남녀의 물리적 힘의 차이잖아요. 그래서 남녀가 좀 더 여성보다 물리적인 힘을 우위에 둔 상태에서 여성을 보호하거나 그럼으로써 여성에게 어떤 혜택을 자기가 착취하거나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도 그래요. 실제로 영화 필름 카메라 지금은 이제 많이 가벼워졌어요. 근데 실제로 필름 시절은 영화 카메라가 무거웠어요. 몇십 킬로였다고. 그 몇십 킬로를 어깨에 들 수 있느냐 없느냐가 카메라 감독의 그건데 잘 없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 가부장적이고 약간 폭력적인데 그거는 남성에게도 해당되고 도제 시스템, 조연출로부터 해서 연출이 된 도제 시스템은 네. 남성에게도 폭력적이에요. 그 폭력을 견뎌내면 감독이 됐었는데 그것이 여성에게도 똑같이 폭력적인데 좀 더 강하게 들어왔을 수 있겠죠. 심지어는 남성은 이 정도면 99 정도지만 아직 100은 안 되니까 버틸 수 있었는데 여성에겐 그 똑같은 압력이 150, 200으로 갔을 수도 있겠죠. 뭐 물리적인 문제라든지 물리적 체력 문제라든지 뭐 성희롱이라든가 기타 기울어진 여러 가지 문제로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그런 문제에서 근데 이게 이제 구분하셔야 될 게 물리적인 문제에서 약간 어떤 그 밀려나거나 그런 성희롱적으로 권력적인 문제에서 옳지 않은 문제를 밀려나거나 그 기회를 못 잡거나 그거는 많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남성들이 뭐 거기서 버티기만 하면 병장되듯이 모두가 다 기회를 차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는 디테일하게 개별적 요소를 다 따져야 되지 단순히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영화판이 여자가 적다라고 얘기해버리면 이 모든 디테일을 무시한 채 영화판에 있는 모든 남자가 여자를 착취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 모든 남성이 모든 여성을 착취한다는 식으로 평론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럼요. 평론이 그래서는 안 돼.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그 권력의 이제 종착역을 따지면 결국 갑의 최종 종착역은 소비자잖아. 근데 이것만 보고 얘기를 하면 한 가지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여성 관객 자체가 여성 비율이 남성 비율보다 높잖아요. 네. 대표적인 알탕 영화 중에 하나로 또 비판을 받는 영화가 아수라인데 관객 54% 이상이 여성이고요. 네. 예, 그 남자보다 훨씬 많죠. 영화는 이제 주로 커플들이 본다고 하는데 영화 선택에 있어서 여성의 목소리가 더 높다라고 하는 게 그 업계 사람들의 전제죠. 그러면은 소비 권력이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럼 네. 여자들이 젠더 감수성이 마비된 이 사태를 책임져야 하냐고 하면 웃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제작할 때 일단 이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은 여성들이 좋아하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성애자 헤테로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여성이 좋아하는 남자 주인공. 남자는 남자 주인공이 돼도 몰입을 잘하고 여성인 경우도 뭐 그렇게 크게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남성들이 크게 그걸 갖고 뭐 이렇게 가타부타 한다고 어떤 그러니까 선택에 있어서의 권력을 많이 지닌다라고 일단 평가하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 잠정적으로 여성 관객을 잠정해요.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그게 맞는지는 모르는데 그냥 경험칙으로 그렇게 상정을 해요. 완벽하게 통계를 세서 뭐 예를 들어 이게 어깨 관습인 거죠. 어깨 관성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인공이 여자야? 바꾸라 그래 남자로. 나 여자 주인공. 왜냐면 실제로 많은 남성 시나리오 작가가 여성을 주인공으로 쓰는 시나리오를 많이 써요. 근데 대부분 그런 경우에 저도 들었어요. 남자로 바꾸라 그래요. 그리고 여성들 그 왜 우리 시호님도 강동원 얘기하잖아요. 네. 그 얘기를 해요 진짜로.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강동원이나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해요. 얘 왜 그러면 뭔가 좀 최민식 아저씨나 막 더티한 그런 하지만 아니면 그게 뭔가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런 그러니까 왜 면가라든가 488처럼 그게 확 그 디테일과 뎁스 캐릭터 뎁스가 확 보이면 상관없는데 그런 게 아니면 제작자 쪽에서도 그걸 별로 안 좋아해요. 보편적으로 데이트를 하러 온 커플들을 상정하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요. 일단은. 그러면은 여성이 영화 소비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치다는 이유로 지금의 알탕 영화 조류의 책임 성별을 여성으로 지목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럴 수는 없죠. 그럴 수는 없지. 책임질 성별이란 게 존재는 하나? 애초에? 중요한 건 이거죠. 관습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경향 속에서 영화는 무조건 상업 영화는 무조건 도박이에요. 어떤 걸 했어요. 네. 여러 개를 했어. 여자 연애하는 것도 있고 로맨스물도 있고 액션도 있고 여기 알탕이랑 남자끼리 나와서 하는 것도 있고 뭐 혹은 뭐 적이 여자고 주인공이 남자고 혹은 주인공이 여자고 적이 남자고 뭐 있어. 근데 중요한 거예요. 그중에서 가장 히트율이 높은 게 알탕이었다는 거예요. 남성 영화였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이런 거죠. 모든 예술은 어떤 그 스킬들이 완성되면
예를 들어 밴드를 하는데 대충 기타는 이렇게 치고 뭐 음악이란 게 있어. 락 네. 음악이 있어. 드럼은 이렇게 치고 기타를 이렇게 치면 대충 이런 음악적 형식이 만들어져. 뭐 영화가 있어. 촬영은 이렇게 하고 대충 이렇게 하면 스릴러 같이 돼.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럼 그 다음에 예술가들에게 전 세계 예술가에 남는 숙제가 뭔지 아세요? 로컬라이징이에요. 즉 로컬라이징에 성공을 하면 그 영화가 그게 그 나라의 국기가 아니어도 그러니까 민족 전통유산이 아니어도 역사와 전통을 쌓을 수 있는 베이스가 마련돼요. 현지화를 시키면. 그렇죠. 근데 로컬라이징을 어떻게 하느냐는 우리가 단순히 신토불이라고 해서 한복 입고 나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거 아무도 몰라. 체화가 될 어떻게 될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그거는 한복 입고 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여자가 왕창 나와서 좋아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도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로컬라이징에서 왜냐면 로컬라이징 왜 중요한 로컬라이징을 해야지 뜬금없음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아직도 그런 시도가 많았지만 SF는 백인 탐 크루즈가 나와야 될 것 같아. 동양인보다는. 그게 왠지 레퍼런스죠. 왠지 아직은 조금은 내가 그럴 것 같아. 근데 실제로 옛날에는 우리나라의 한국 영화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방화는 그냥 방화 시절에 좀 구질구질하고 비 내리고 막 필름 스크린 나고 왠지 로맨스물도 방화라고 부를 시절. 로맨스물도 외국게 더 리얼한 색깔나고. 우리도 연애하는데도 왠지 백인 애들이 연애하고 해야 될 것 같고 키스도 해도 쟤들이 좀 더 찐득하게 잘하는 것 같고 그런 기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로컬라이징 실패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중에 히트친 영화들이 있었어. 그거는 어떤 로컬라이징이니까 그 시대의 어떤 대중에 무언가를 건드렸다는 거지. 그게 서편제였던 그게 뭐 어우동이었던 이 히트친 영화들을 예를 들어 보자는 거죠. 올드보이였건. 근데 한국 영화 2000년대 이후로 리부트된 이후에 가장 외적 비평적이나 상업적으로 성공한 영화의 그 반복적으로 네. 재탕했을 때 제일 높은 게 알탕이에요. 그냥 이거 다야. 이게 다야. 타율이 제일 높더라. 타율이 제일 높았어. 그래서 한 거예요. 왜냐? 같은 박찬욱 감독의 영화를 예를 들어볼까요? 박찬욱 감독의 영화에서 알탕 영화는 그 같은 복수극인데도 금자씨보다 올드보이가 더 히트가 높아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다예요 그냥. 그렇습니다. 그게 단데 이제 어떻게 한쪽 성별이 집단적으로 책임을 지냐는 거죠. 책임을 개인적으로 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책임이란 것도 예술적으로 후진 것에 대한 작품론적 비판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도덕적 책임론으로 가서 이게 선악의 문제가 돼버리면 노답이 되기 쉬워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비판적으로 들어가는 게 그래서 그런 거죠. 여성 캐릭터를 소비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까지는 왜냐면 이분들도 알아요. 아니 어떤 사람이 어떤 특정한 것을 가지고 그거가 나오는 영화를 만들고 싶고 보고 싶다는 거 그 욕망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너무 이상하잖아. 초콜릿 먹으면 살쪄라고 말할 수 있지만 초콜릿 먹었으니 글러 처먹은 인간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착한 카카오를 아프리카의 그 먹어야지. 농작 그치? 아프리카의 그 뭐라고 합니까 그거? 착한 카카오. 그 공정거래 무역이 남미와 아니잖아. 아프리카의 농부들을 착취하고 있잖아요. 우린 카카오 버터를 안 쓰기 때문에 괜찮아. 우리나라 그렇지, 우리 초콜릿 우리는 아니거든. 팜유니까. 네, 우린 초콜릿 아니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캐릭터를 뭐 소모한다, 안 소모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는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좀 들어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돌 산업의 얘도 이제 이것도 상업적 접근의 관점에서 하지 네. 어떤 성차별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서 누가 돈 벌려고 합니까? 그런 요소들은 들어가는 거죠. 사실은 남자 아이돌과 여자 아이돌도 상업적인 판단에 의해서 제작이 되고 시장이 팔리는 건데 남자 아이돌 시장이 여자 아이돌 시장보다 돈 버는 시장이죠. 네. 그리고 이 얘기는 저번에 했었죠. 최근에 어떤 문화평론가가 프로듀스 101 시즌 1하고 시즌 2의 주제곡을 비교해가면서 우리 사회의 여성차별을 개탄하는 칼럼을 쓴 적이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소녀들은 자신을 핑미 해달라고 애원을 해야 되고 소년들은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라고 주체의식을 부르짖는다는 거죠. 이게 불편하다는 건데 사실은 이게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시청자와 방송사의 갑질에 대해서 이 방송 노출로 거래를 시도한 거잖아. 을로써 스타 지망생들이. 이거는 남자 지망생이나 여자 지망생이나 똑같은 숙명이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시청 권력과 을의 문제가 본질인데 사실 이게 굉장히 저는 이 평론이 병적이라고 느꼈던 게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이 구절만 콕 집어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 가사가 인터넷에 3초면 가사 전문을 볼 수가 있어요. 가사를 보면은 이제 소년들은 제발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여성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낮은 자세로 얼마나 당신이 매력적이지 막 계속 아부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똑같이 핑미해달라고 계속 간청을 하고 있어요. 이 구절만 딱 집어서 이것이 우리나라 여성차별의 증거다라고 하면 이상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왜 웃기냐면은 이 평론을 확장하면 이 얘기랑 동의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찮은 얘기냐면 남성 아이돌보다 여성 아이돌이 판매고가 낮아요. 여성 아이돌이 소비가 안 되는 게 이 세계의 여혐의 증거야. 남자들은 다 사. 여자들은 하찮은 존재라서 잘 안 사줘. 그게 뭡니까? 소비자는 그 여성 소비층이 더 두텁다는 그냥 얘긴데. 여성 소비자들이 더 지갑을 많이 열고 남성 소비자는 남성 소비자는 딱히 그러지 않는다. 근데 남성 소비자가 어떤 여성이 제작한 어떤 콘텐츠에 대해서 지갑을 안 열었다고 해서 그게 미소진인가요? 그런 식의 해석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석한다는 게 여자가 남자보다 덜 팔린다 이거지. 여성이 제 콘텐츠 주역으로 등장하는 콘텐츠가. 그렇죠. 근데 그럼 거꾸로 말하면 오히려 이 편이 그런 식으로 말하면 이 편이 진실에 가깝죠. 진짜 소비 권력은 여성이라는 얘기잖아요. 여자들이 더 돈을 잘 쓴다 이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더 돈을 잘 쓰는 여성의 눈치를 더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웃긴 게 주체를 혼동하는 거예요. 돈을 쓰는 소비자로서의 주체 여성과 컨텐츠에 등장하는 대상으로서의 여성이 있는데 그 컨텐츠의 여성이 잘 안 되면 미소진인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소비자 여성이 더 그러니까 남성보다 오히려 여기가 미소진이가 역전된 상황이 뭐냐면 남성 소비자보다 여성 소비자가 더 주체적이에요. 더 중요해하죠. 그럼 시장에서. 더 중요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여성 소비자를 굉장히 안중에 놓고 있어요. 원래 문화예술이라는 게 여자들이 더 소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고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뽑고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해요. 틀린지를 모르겠어요. 그걸 완벽하게 흔히 얘기하는 그거잖아. 자본론에서 마르크스가 대충 이런 것 같다라고 관심법을 했는데 그걸 토마 피케티가 증명해냈잖아. 그거를 데이터로. 근데 이거 여기도 그래요. 노가다 산수로. 그냥 그런 것 같아. 근데 이거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떤 문화평론가나 어떤 사학자나 어떤 박사 학위 논문에서 이걸 산술적으로 그간 한 근데 문화 콘텐츠 소비 성별 데이터를 분석해내자는지 알 수는 없지. 근데 그냥 체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느껴서 우리가 그렇게 설계해 왔고 근데 그런 설계한 와중에 어떤 특정한 코드가 먹혔어. 그걸 재생산할 뿐이에요. 그럼 이제 일단 이것이 재생산되는 구조는 윤리고 뭐고 나발이고 없어요. 그럼 개별 텍스트로 가야 돼. 이 구조에선 별 문제가 없어. 그럼 개별 텍스트가 그러니까 개별 작품 얘기를 한번 해보죠. 개별 텍스트가 윤리적인지 아닌지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자, 저희가 이제 들고 나온 이 칼럼 박우선 평론가의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들 영화는 알탕 영화죠. 이들 영화는 남성성을 부각하기 위해 여자를 폭력적으로 묘사한다. 단순 무식한 장애물로 취급하면 그나마 다행이다. 벗기고 관음하고 때리고 강간하고 살해한다. 착취하는 방식 외에 여자에 대한 상상력이 희박한 영화가 남자 영화인 것이다. 이 문장을 100% 다 동의해준 막 이렇게 100번 인정한다 쳐도 그러니까 어떤 컨텐츠가 이걸 통해서 뭘 주장했는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랬다만 갖고 이게 옳다 그르다를 표현할 수 있어요? 표현할 수도 없거니와 이 말이 맞다고 치면 그러면은 남성 폭력물에서 그 왜 주인공들한테 센 남자들한테 이제 맞거나 죽어가지고 퇴장당하는 그 수많은 남성 엑스트라들 있죠. 우리 리얼에서 우리 짭수연에게 참았던 이런 이 사람들은 남성입니다. 그럼 남성에 대한 상상력이 희박한 정도가 아니라 없어요. 아예 노지. 이게 뭐냐면 그 스타워즈에 나오는 흰둥이들 있죠. 스톰트루퍼처럼 남자를 보고 있잖아. 제다이한테 맞아서 퇴장하는. 근데 이 스톰트루퍼들이 복제인간이란 말이에요. 스타워즈 시리즈는 복제인간에 대한 상상력이 없어요. 그렇죠. 그죠? 자, 캐릭터에 대한 상상력이 부족한 건 남자 영화이기 전에 못 만든 영화라서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얘기했잖아. 일단 이 표현을 100% 인정하자고요. 인정해보고 남성성을 부각하게 여자를 묘사해요. 폭력적으로. 벗기고 관음하고 때리고 강간하고 살해했어요. 근데 어쨌든 어떤 식으로 벗기고 관음하고 때리고 강간하고 살해하냐는 거지. 수많은 묘사의 방법 중에 그게 윤리적인 방법일 수 있고 아닐 수 있어요. 벗기고 때리고 강간하고 관음하는 건 맹기로 나오는 거와 눈앞에서 벗기고 때리고 강간하고 계속해서 시전해주는 포르노를 찍었는지 길게 보여주는 알 수 없지. 근데 이 사람은 그 어떤 개별 텍스트가 어떻게 했는지를 진짜 절대 얘기를 안 하고 뭉뚱그린 다음에 그런 걸 했대. 근데 그럼 그렇게 했다는 것만으로는 그 묘사의 그 질감 있잖아. 그 묘사의 방식을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건 옳다 그르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개별에서 어느 정도의 문제로 따져야 되는 거거든. 그렇죠. 근데 정도를 지금 얘기 안 해준데 내가 좀 판단이 근거가 없는데 본인은 판단하고 있잖아 지금. 어떤 감독이 예술을 아주 못했을 수는 있어요. 불편한 영화가 있다면 인정하고 실제로 있죠. 그런데 이게 남성 영화의 조류가
남성 영화 이 남성 권력이 작동한 결과는 아니라는 거죠. 그 개별 영화가 그래서 그러면 그 개별 영화가 개별 영화를 벗기고 얘기하면 가늠하고 돼. 때리고 강간하고 네. 살해하는 게 성공적이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그 영화가 그럼으로 해서 잘 만들게 됐는지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그 영화를 엣지 있게 만들었는지 그런 장면이 아니면 단지 감독의 악취미를 전시한 걸로 끝났는지 그러면 그걸 판단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간편 이렇게 길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영화는 못 만들었다. 이 영화 잘 만들었다. 잘 만들었다는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 영화 윤리적이기도 하고 뭔가 보고 배울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심지어 그것 정도는 아니어도 내가 돈을 투자하거나 시간을 투자하면 충분히 쾌감을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게끔 해주는 미덕이 있다. 다 설명이 돼요. 잘 만들었다는 그 모든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화 평론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보다 본질적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특정 인물을 위해서 여성 캐릭터들이 소모된다는 말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요즘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영화 캐릭터의 관계 자체에 대해서 아니 그리고 영화를 벗어나서 인물이 등장하는 이야기에서 소모되지 않는 캐릭터가 존재하냐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오이디푸스는 비극적 카타르시스를 위해서 왜 작품 내에서 인생이 작살나야 되냐고. 소모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분이 얘기합니다. 우선 남자 영화에서 여자는 남자의 비장한 과업을 방해하는 장애물 수준으로 납작해진다. 탐정 더 비기닝의 대표적인 경우다. 남편은 본업인 만화방 운영 대신 허구한 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빚의 살인 사건에 집착한다. 집안 사정을 무시하고 형사놀이에 빠진 것은 남편이지만 영화는 그것에 대한 아내의 비판을 엇나간 성깔로 취급한다. 무능하고 철없는 남편의 위상을 굳건하게 지키기 위해 상식적이고 철든 아내를 신경질적으로 묘사하는 것이다. 탐정 더 비기닝이 좀 보안감만큼 거리두기가 뭐 훌륭한 영화는 아니지만 네. 관성적인 의미에서 그 부부의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방식이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 그런 여성이 네. 없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도 보안관이랑 비슷한 구조예요. 어쩌다 보니 남편의 그 철딱서니 없는 취미생활이 우연히 정의와 맞닿는 순간이 있었던 네. 거지.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남편은 양치기 소년인데 양치기 소년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내는 당연히 그걸 차단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 남자의 서사에서는 그게 장애물이에요. 그리고 결국 이 전체 서사에서 이 남자는 그걸 성취해내지. 그래서 오해가 풀리지. 여기에 어디에 뭐가 있냐는 거지. 여기에 만약에 어떤 비열한 음모가 있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임순례 감독이 이분이 찍었던 우생순 네. 여기서 주인공들의 남편을 묘사한 방식은 뭐 어떻게 납작한 거죠. 똑같이 납작하지. 똑같이 여기서 납작하지. 등장하는 남편은 이 여성 캐릭터들이 대업을 이루려고 여성들 간의 연대를 위해서 여성들과 연대와 우정을 쌓고 세계 대회에 나가는 심지어 국가대표라는 그 중차대한 진짜 과업을 치르는 앞에서마저도 큰일 앞에서도 그 여자들의 발목을 잡는 역할로 나와요. 아니 근데 그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실제를 반영한다. 실제 세계 남성들이 여자들의 발목을 잡는다. 아니 그 잡겠지. 잡는 사람이 있겠지. 근데 아까 내가 했잖아. 그런 사람은 아까 내가 했잖아. 꽃뱀도 있고 제비도 있어요. 뭐 어떤 상황이 벌써 너 꽃뱀이지라고 묻는 건 실례지만 세상에 꽃뱀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제비가 없는 것도 아니고 어떤 남성이나 여성 대상을 착취하려고 재화로 보는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세상에 외모지상주의가 없어? 그럴 리가 있나? 자 이렇게 그 남편 캐릭터를 답 없는 노답 한남충으로 묘사한 임순례 감독이 무슨 뭐 비열한 젠더적인 음모를 펼쳤다고 말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왜냐면 기본적으로 그럼 말이 안 되잖아. 물론 저의 개인적인 얘기를 해보죠. 저는 임순례 감독 영화를 굉장히 잘 못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 번도 임순례 감독의 영화에서 동의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항상 임순례 감독은 그 스토리를 빼기 급급하기 때문에 캐릭터의 뎁스를 놓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도덕적 문제라는 거죠. 그건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그냥 본인이 못 만드는 거죠, 영화를. 그렇죠. 그래서 항상 그 남쪽으로 튀어든 이 우생순이든 간에 그리고 제보자든 간에 캐릭터가 뎁스를 구축할 수 있는 순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제보자에서는 그 PD가 네. 황우석 박사의 그 얘기로 분명히 짐작되어진 그 얘기를 속에서 자기가 보도의 윤리와 경계에 서 있는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조차도 언급은 하는데 그 순간이 이 사람의 도덕적 딜레마에서 윤리성을 획득하진 못해요. 그냥 악은 응징되는 느낌으로 굉장히 그 뭔가 기자 정신을 투철이 하다 보니 약간 걸리는 좌초 정도로만 묘사되는데 그 방식이 굉장히 못 만들었다는 거지. 그 윤리적인 순간과 본인의 기자 정신 사이에서 그 갈등하는 그거를 첨예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항상 그러다가 만단 말이에요. 우생순도 마찬가지예요. 여성들의 연대를 해치는 남성 왜 없어? 많지 세상에. 근데 그 여성들이 연대를 해치려는 남성들이 내가 봐도 있잖아요. 너무 납작한 거야. 엄청 납작하죠. 이 사람들은 그들의 엄마가 이 여자들을 방해하기 위해 탄생시킨 피조물이야. 그렇게 키웠지 엄마들이. 그러니까 그 목표. 그러니까 40년 인생 중에 그날 한 날을 위해서 창조된 피조물인 거야. 심지어 그럴 수도 있는데 너무 납작해. 다 같이 드래곤 카피됐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이 영화가
좀 이렇게 그러니까 뭐 남자들이 그럴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남자들이 그럴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남자들 납작 그래서 남자들이 억울하다 이게 내가 남자로서 그렇게 느끼는 얘기가 아니라요. 제가 남자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러다 보니 저런 납작한 캐릭터에 발목 잡힌 여성들의 고난이 와닿지가 그렇게 깊이 공감되지 않는다고요. 그게 뭐냐 주인공에 공감되지 않는다는 건 뭐냐 영화가 못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건 똑같이 남성 알탕 영화에도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세상의 반을 착취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건데 자 캐릭터 얘기 한 번 더. 캐릭터는 본질적으로 목표가 아니라 도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이야기에서 이제 캐릭터라고 하는 건 그렇게 등장하고 쓰임당하고 사라지기 위한 도구인 게 이야기의 본질인데 그렇잖아요. 주몽설화에서도 대소를 딱 그렇게 쓰고 하잖아. 아이고 거북이 어떻게 할까 밟고 지나가. 그래 동물 굉장히 동물 차별적인. 아니, 칠석 그거 선화에서 그 까마귀 그거 어떻게 할까 머리 밟고. 전부 다 암컷인 거 몰랐어요? 그래서 다 암컷이구나. 다 암컷인 거 몰랐어요? 거기 다 암컷이네. 나 몰랐네. 이 중앙일보 기사의 필자가 예로 든 영화를 보면 성별을 떠나서 죄다 캐릭터가 얇아요. 자 하나는 귀향이에요. 이거 저의 실컷 같죠? 그죠. 또 다른 영화가 박훈정 감독의 영화인데 박훈정 감독의 영화에서 캐릭터는 대체로 얇아요. 아니 그리고 박훈정 감독의 영화는 기본적으로 일단 뭐 잘 만든 거 이게 너무 낙차가 크니까 그나마 흥행했고 완성도가 조금 있다고 생각한 신세계만 한정 지어 볼게요. 신세계가 남자가 서로가 서로를 배신하는 얘기잖아요. 네. 거기에 그 영화를 잘 보면 사실상 여자가 낄 틈이 별로 없어요. 거기에 등장한 여성들 중에 송지효 씨가 분한 형사 말고는 네. 주도적으로 등장할 만한 여성이 별로 없어요. 그 이정재 씨의 아내 정도가 그나마 그 정도고 여성이 아예 없어. 자기들끼리 일을 해치우느라 지금. 자기들끼리 지금 쑤시느라 바빠. 엘리베이터에서. 자기들끼리 들어와 바쁜데. 욕하고 쑤시고 하느라고. 그럼 난 이 말이 이렇게 느끼는 거야. 왜 들어와 중에 쑤셔지는 여자가 없냐. 아니 쑤시는 여자가 없는 거죠. 쑤시고 쑤시는. 그러니까 쑤심을 당하거나 쑤셔진. 여자도 쑤실 수 있고 쑤심을 당할 수도 있다. 여자는 배떼지 없냐. 뭐 이런 식으로 느껴진다고 이 평론이. 그게 뭔 소리야. 내가 남자가 쑤시면 뭐 하겠다는데. 그러니까 신세계가 그러니까 박훈정 여자는 배떼지 없냐 이렇게 말하면 너 뭐 어쩌라고 내가. 여성의 복부의 존재를 무시하는 거죠. 여성의 복부는 뭐 임신하면 불룩해지면 그렇게 된 거냐. 여자도 쑤셔질 수 있는 배 있다. 아니 이게 무슨 여성의 주체성과 뭔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드는 예가 제가 전 신세계가 그렇게 잘 만든 영화라고 긍정하고 싶지도 않고 제 취향도 아니지만 스타일리시하긴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신세계를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그건 내가 신세계를 별로 좋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변호해 줄 수 있다는 거지. 황정민이 쑤시는 수많은 남자 중에 왜 여자 킬러가 없나요? 아니 그거야 작가 마음이지. 여자 킬러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죠. 마지막에 그 조선족 거지가 왜 여자 거지가 없냐고요. 왜 최민식 씨만 낚시하냐요. 거기에 여자 낚시꾼은 왜 없나요. 날씨도 너무 더워. 아니 그 대표님. 여성은 낚시할 권리가 없어서 그런가 보죠. 아니 그리고 거기 집에서 밥을 해야지. 송지효 씨가 희생된다고 하는데 네. 아니 거기서 희생되지 않는 사람이 어딨어. 그런 식으로 종이짝처럼 버려지는 사지 않는 이정재 씨마저도 주인공조차 이정재 씨가 종이짝처럼 안 버려지려고 마지막에 발악한 결과가 그 영화의 결말이라고. 거기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다 종이짝처럼 심지어 거기 경찰청장 그 사람도 조선족 거지한테 그럼 만약에 그 경찰청장 여자였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여자들은 청장으로 나오는 순간마저도 청장조차 희생되어진다. 아니 그럼 그 남자는 뭐야. 남자인데도 그렇게 조선족 거지에게 총빵 한 번 맞고 맞는데. 사실 모든 문제는 연병 거지들이 다 해결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드는 예가 군함도인데 군함도는 대중의 비난에 의해서 어차피 좌초한 영화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크게 말하면 영화가 후지면 캐릭터도 후질 가능성이 높고요. 이미 영화가 후지고 영화가 못 만들었으면 그걸로 끝난 거야. 그건 이미 그 영화가 이미 지옥의 불반도에 던져진 거야. 이미 회복할 수 없어. 근데 그 안에서 뭘 못 만들었으니라고 이렇게 분석해 줄 수는 있는데 지옥의 불반도. 그 이미 끝났어. 저기 뭐 김정은이 핵실험하는 그거 안에 체르노빌 그거 안에 구덩이 있는 거 후쿠시마 저기 안에 있는 거야. 이미 끝났어. 어떻게 들어가서 사람이 건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입댈 게 없어. 근데 거기서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융해되는 후쿠시마의 그 핵 그게 지금 딴 속으로 기어들어가고 있는데 경제가 지금 녹은 거죠. 그게 그 엔지니어 중에 여자가 있는지 남자가 있는지 큰 잘못은 없어요. 그건 그냥 그 사람이 거기서
판단 미스든 엔지니어가 실수했던 그 위치에서 실수한 거지 그녀가 여성인지 남성인지 큰 의미가 없다고. 아베가 남성이어서 메르켈 총리가 여성이어서 여성이었을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 그리스에게 빨대를 쭉 빤 메르켈 총리는 피도 눈물도 없는 명예 남성입니까? 아 그렇지 명예 남성에서 들어온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성은 갈라치기. 그럴 리가 없는 거죠. 진정한 여성이 아니라는 거. 그렇게 갈라치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비열하냐고. 그러면 이제 진정한 여성성이란 무엇인가를 또 성찰해야 돼. 그렇죠. 뭘까? 그럼 그렇게 되면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대표님 아까 말씀해 배돼지도 있으면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복부가 있어야 돼. 여자는 왜 배돼지가? 그렇습니다. 여자도 황정민이 들어갈 때 잉태만을 위한 배는 안 돼요. 주체적인 여성이라면 황정민 들어갈 때 주체적으로 남자들이 머뭇거릴 때 여자가 뛰어들어가서 배돼지에 칼을 맞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칼침을 한 방 놔주고 황정민에게. 그렇습니다. 그래야 됩니까? 이게 양성평준입니까? 칼에 찔리고 나서 칼이 고정돼서 꽂힐 수 있을 만한 근육이 있어야 되고요. 지금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증거를 채집하기 위해서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영화 한 서너 편을 갖고 왔는데 못 만든 영화를 만든 영화만 네 맞아. 그냥 못 맡은 영화.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올드보이라는 영화가 강혜정이 이제 미도로 나왔죠. 네. 미도를 소모한 방식도 충분히 폭력적이에요. 폭력적이죠. 완전 폭력적이에요. 거기 폭력을 안 당한 캐릭터는 또 1도 없죠. 특히 미도가 끔찍하게 나옵니다. 아니 근데 끔찍하게 이용당하고. 그러니까 이럴 수는 있지. 못 만든 영화가 이러이러한 단점이 있다. 근데 지금 이분은 뭐냐면은 그 못 만든 영화가 이것 때문에 못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비열한 음모가 있다고 얘기하잖아. 일단 첫째는 이것이 못 만들어진 이유가 그것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방식 자체가 이미 글러먹었다고 얘기하는 거야. 아니에요. 방금 올드보이 얘기했잖아. 그 방식 자체로 성공한 영화도 있는 거예요. 물론 미도의 캐릭터는 깊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식은 중립적인 거예요. 그치. 물론 미도의 캐릭터는 깊은데 그 영화가 잘 됐으니까. 그 캐릭터의 두께와 그 캐릭터가 폭력적으로 쓰여지는 문제는 다른 카테고리예요. 그리고 캐릭터라고 하는 건 쓰여지기 위해서 탄생한 도구라는 거지. 이분의 평론을 읽어보면요. 사실 아까 홍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결론을 내놨어요. 결론을 위해서 채집한 영화들에 대한 내용들이 SNS에 나온다 그 얘기들이에요. 그렇죠. 그 얘기들을 바탕으로 네. 그런 지금 본인이 비판하신 이 얘기가 SNS 이미 한 번 다 돌았단 얘기예요. 그것들을 가지고 증거로서 전시를 하셨어요. 아니 왜냐면 그렇게 하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올드보이에서 미도가 오대수랑 섹스를 하는 장면에서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잠든 장면에서 그 강혜정 씨의 가슴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그럼 가슴이 그게 유효한 노출이었냐? 그냥 여성을 그냥 좀 이렇게 눈요깃거리를 소비한 거냐?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거야. 그게 윤리적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상업 영화에서 단 한 씬이라도 허투루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눈길을 잡아 끌려고 그녀의 가슴을 노출했을 수도 있고. 이게 이제 그 가슴을 노출한 게 굉장히 내가 에로틱했는데, 에로틱하잖아. 어린 여성이랑 나이 든 아저씨가. 근데 그게 마지막에 그 자기 딸이라는 걸 알렸을 때 트라우마를 그럼 뭐가 됐어요? 관객이 그 앞에 왠지 음심을 느꼈다가 관객한테까지도 그 트라우마가 간단 말이에요. 그거를 위한 감정적인 감독의 설계였는지 그거 이렇게 따져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이 방식은 비윤리를 넘어서 굉장히 효과적인 거예요. 그쵸? 나한테 트라우마를 안겼다고. 오대수의 마음이 적어도 남성 관계에겐 와요. 저한테도 왔고 대표님한테 왔잖아. 맞지? 다 그냥 왔을 앞에 거야. 야하거든 그게. 남성의 저열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남성의 저열한 환타지야. 아니, 중년 아저씨가 젊은 여자. 하죠. 1차원적인 환타지예요. 젊은 아가씨가 나를 좋아한대. 중년인데.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일은 세상에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 여자랑 또 섹스해서 와 신난다. 그 나의 음심을 막 영화가 자극해. 근데 그 음심을 그 감독이 정확하게 뒤집어 버려요. 그래서 나 스스로 부끄럽게 만들고 심지어 그 오대수의 처참한 마음이 막 너무나도 강렬하게 온단 말이에요. 아까 좋았냐? 네 딸인데? 그치. 이거잖아. 그거란 말이지. 그쵸. 그래서 오대수가 다 잊게 해달라고 나중에 그 주문을 하죠. 근데 네. 관객에게도 관객은 그 경험을 잊을 수 없지. 나는 다 봤는데. 그러면 어쨌든 폐륜을 선택한 거잖아요. 오대수는. 근데 그 남자 관객들로 하여금 그 폐륜을 이해하게 만들어. 이게 정말 그 영화의 충격이거든. 잠깐 딴 얘기하자면 올드보이는 그 마지막에 그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딸이다. 근데 정말 딸이 아니어야 진짜 진정한 복수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잖아요. 그지. 뭐 그럼 대박이지 그러면. 그래야 진짜 복수지.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야지 사랑하는 여잔데 딸이라는 이유만 영원히 결국 못 이어가게 한 거니까. 오대수의 감정이 공격 목표니까. 네. 그리고 그러면은 자 미도는 두꺼운 캐릭터였지만 얇은 캐릭터. 우리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 여기 여성 희생자들이 차례차례 계속 나옵니다. 그죠. 그게 진행을 위해서 여성 희생자들을 사용한 방식이 있는데 다 좋은 캐릭터거든요. 따지고 보면 이거 왜 안 다루지?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왜냐면 내가 왜 그러냐면 이 평론가가 종이 캐릭터처럼 다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중립적이에요. 종이 캐릭터를 어떻게 다뤘냐고. 종이 캐릭터처럼 다룸에 있어서의 윤리적인 방식을 설명해내야지 이 평론에 내가 납득을 하지 말든지 하지. 우리가 귀향을 얘기할 네. 때처럼. 귀향의 방식은 충분히 비윤리적이었다고. 욕먹어야지. 근데 살인의 추억에서 비윤리적이지 않은 이유는 종이장이지만, 그러니까 종이장이지만 비윤리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고 비윤리적인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구분해서 얘기해야죠. 근데 만약에 봐봐. 종이장처럼 썼는데 비윤리적인 것만 채집한 다음에 이래서 이것이 이 모든 거의 경향을 대변한다라고 얘기하면 이거야말로 완벽한 증거 채집이라는 거지. 그것도 성급한 일반하면서 굉장히 고의적인 성급한 일반한데 고의적이죠. 아주 고의적이죠. 아주 고의적인데 자 후진 영화의 캐릭터는 얇다는 얘기는 했지만 우리가 살인의 추억 얘기했으니까 좋은 영화의 캐릭터도 얇을 수 있어요. 그럼요. 얇다는 건 문제가 아니야. 문제가 얇은데 그것이 어떤 쓰임새 비윤리적이거나 아니면 영화 기술상으로 낭비적인 소모적이거나 그닥 효과가 없었다거나 그럴 때 자, 쓰는 거죠. 특정한 캐릭터의 두께는 필요한 만큼만 두꺼우면 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캐릭터는 도구니까 이야기의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왜 불편했냐면 진짜 이 세상에 잘못된 이 세상의 조류에 돌을 던지려면 세상이 가장 상찬한 소위 봉준호 감독, 박찬욱 감독의 진짜 예술의 그들을 조명했으면 나 인정. 근데 이 사람은 어디서 못 만든 영화만 긁어와가지고 난 이 방식이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방식이 비겁했다고 난 느꼈다고. 중의적인 것만 얘기하잖아. 디테일을 얘기 안 하고. 종이처럼 소모했다. 아니 종이처럼 당연히 소모하지. 그럼 90분에 그럼 그 모든 사람이 다 주인공이어야 돼. 오늘 밤 주인공은 나니까 나야 갑자기 나. 들어와가지고 황금이 수시려다 잠깐만 너 일단 살아온 얘기부터 들어보자. 일단 내가 배터리 수시고 회사에서 그걸로 일단 또 2시간 싸우고. 그 회상 신호로 딱 들어가면 어릴 때 동네를 뛰놀고 있는데 엄마가 밥 먹어라 이렇게 딱 들어가면 아버지는 안 계시는 집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하나 다. 뭐 하나하나 다. 그래서 엘리베이터에 시차가 계속 쌓이는데 계속 영화가 이렇게 시리즈야. 3시즌째. 3시즌째 엘리베이터에서 방황하고 있는 황정민. 자동차로 엑스트라를 한 명 치고 지나갔는데 그 엑스트라를 갑자기 카메라가 비춰. 그 엑스트라의 목걸이 펜던트야. 펜던트가 열려 있어. 근데 거기에 한 여인이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윤리적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재미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말한 그다음 그래서 이 얘기가 도출된 거예요. 바로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영화를 만드세요. 넌 이미 만드시면 됩니다라는 거지. 그런 영화 보고 싶으면 종이처럼 소모하지 않는 영화 만드시라는 거지. 그리고 평론 용감하게 하시라. 진짜 예술을 세상을 공격하고 싶으면 이 세상이 잘못됐다고 하면 이 세상이 진짜 예술이라고 입을 모아서 인정한 거 있죠? 거기에 돌을 던지시면 돼요. 그럼요. 어디서 망작들만 갖고 와서 지금 미루고 있어요. 그건 망작입니다, 여러분. 한국 영화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 어떤 나라의 영화를 대변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나라 영화의 최고 아웃풋을 갖고 오면 돼요. 그리고 전체적인 경향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여기서 이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제 그 한남 카르텔이라고 네. 표현하는 것들인데 그렇게 표현하면 그게 이제 되게 수사적인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느껴지냐면 이거예요. 영화계는 일단 최종 권력자들, 그러니까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다 남성이에요. 혹은 자 갈라치기로 명예 남성들이에요. 네. 이 사람들은 여성주의거나 여성의 주체적인 생각을 하는 상상이 결여된 인간 말종들이야.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서로 텔레파시로 수신을 해. 그래서 그렇습니다. 전화기가 있는데 왜요? 서로 연대해. 왜냐고? 암묵적. 왜냐면 나랑 그 사람이랑 영화판에서 만난 적이 몰라도. 없지만 우린 한 영화판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연대하고 있어. 그래서 왠지 아세요? 여성이 주체적으로 등장하려고 하면 시그널을 보내. 시그널을 보내.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저그라서 그런 거예요. 저그 종족 있잖아. 그렇지. 오버마인드처럼 전체가 지배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시그널을 보내는 거야. 사인을 보내 시그널을 보내 해가지고 여성이 주체적으로 등장하는 영화가 있답니다. 여성도 배돼지가 있으면 지금 안 돼 그거 안 돼 하고 어디서 신호가 왔어. 애를 갖지 않고 어디 가서 칼을 맞으려 그래. 그러니까. 시호님은 잘 모르고 있겠지만 우리 남성들은 사실 군체 동물이었고요. 명예 남성들은 우리한테 감염된 거야. 그렇죠. 감염된 CJ 이미경 회장님 이런 분들이 바로 이 감염체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자 이렇게 감염되지 않기 위한 이미경 캐리건설 그렇습니다. 이미경 회장님이 네. 캐리건이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감염되지 않기 위한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평산네이처. 하루 한 포세야 하루니아를 드시면 자 시력도 좋아지고요. 컨디션도 좋아지고 눈도 말똥말똥해지고 감염도 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평산네이처 하루니아 추석 선물로 좋다. 네. 많이 사세요? 빨리 광고해요. 하루의 건강을 위해 자 아로니아 농축액을 물에 섞어 마시는 것도 귀찮다고. 그런 당신을 위한 평산네이처의 새로운 야심작 하루니아. 하루에 한 포 알약으로 섭취하는 아로니아 농축액입니다. 이제 건강과 함께 간편함도 챙기세요. 국내 최대 함량, 최다 판매를 자랑하는 평산네이처가 만들었습니다. 전 편한 게 제일 좋아요.
하루니아. 자, 이 평론식으로 접근하잖아요. 이게 한국 영화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멜리아에서 말이죠. 네. 여주인공 굉장히 사랑스럽잖아. 그렇죠? 그런데 굉장히 유아적인 캐릭터고 자기 세계에 갇힌 사람인데 나중에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해피엔딩을 맞는 과정이 남자 만나서 남자가 모는 스쿠터 뒤에 타가지고 오빠 달려하면서 이게 어떻게 여성의 해피엔딩일 수 있습니까? 주체적으로 자기가 운전 안 하잖아. 이상하잖아. 내가 어떻게 운전해? 그리고 여성의 음악만 뒤에서 아멜리아 꽁짝꽁짝 하잖아. 앞에서 주체적으로 너 그거 이러지 않고 설계하는 사람이죠. 설계만 하잖아. 꽁짝꽁짝 하잖아. 굉장히 그 여성의 음험함을 뭐 극대화시킨 캐릭터. 그러니까 왜 극대화. 여자들은 왠지 음험하다라는 이런 사회적 편견을 조장하는 영화라고 조장하는 아멜리아가. 영화야. 그래서 옛날부터 카트린드 메디치 같은 여성들은 독사를 하고 그러니까 음모를 퍼뜨리고 그러니까 그랬던 앞에서는 거예요. 귀척하고. 근데 아멜리아의 그 여성이 아멜리아 그래서 예를 들어 흔히 말하는 전형적인 아까 우리의 그 에너미에서 했던 네. 아름다운 진짜 엘프 같은 여성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말이죠. 못생긴 주제 귀척이나 하면서 뒤에 음험하게 설계하고 그리고 남자 오토바이 뒤에 매달려가지고 오빠 달려하는 여성이에요. 그런 어떤 그런 수동적이고. 그 스쿠터 보는 남자는 분명히 독살당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걔는 결국 만약에 아멜리아가 마음에 안 들면은 축구 중계 보다가 혈압 올라 죽을 수도 있고 안테나 빼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애예요. 베티 블로. 자, 젠더 이슈의 언어로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지극히 남성 의존적인 캐릭터고요. 베티는 모성애에 굉장히 집착하는 캐릭터죠. 네. 미소진의 결정판이에요. 그죠. 임신 못해서 그걸로 노이로제 걸린 여성이잖아요. 그러면서 결국 망가지잖아. 음. 그리고 남자한테 의존하다가 결국 남자한테 버림받고 끝나요. 자, 그러면 이 영화를 근데 좋아하면 버림도 아니야. 그거 원래 사실 남성이 안락사잖아. 비슷한 거죠. 거의 안락사죠. 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거의 나요. 내가 너무 알기로 예전에. 안락사예요. 그러니까 그녀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죽는 건데, 근데 버림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가요? 그거를 네. 근데 남성이 이제 뭐 이렇게 모든 결정권 다 남성한테 있어. 남성한테 있는 거지. 이 베티의 꿈이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이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는 거야. 이게 유일한 꿈인데 이거 더한 거 있어. 그거 영화 있잖아. 뭐 아, 내가 생각났어. 밀리언 달러 베이비. 밀리언 달러 베이비 그 여자 주인공의 생사 여탈권을 마지막에 이 남자 할배가 주고 있어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내가 죽대 내가 식물인간으로 백색 천수를 누리겠다는데 네가 뭔데? 이거는 어느 정도로 꼰대냐면 아재도 아니야. 할재야, 할재. 이 미남충 이 미친놈이 미남충. 이게 미쳐가지고 할배가 지 목숨이나 건사할 것이지 걷지도 못하는 게 콜록콜록거리면서 왜 젊은 여자가 식물인간 됐다고. 그 왜 지가 결정하나? 자, 이 영화를 좋아하면 여성인데 이 영화를 좋아하면 페미니스트 될 자격 없나요? 특히 다른 거는 다 농담이라주고 베티 블루는 너무 혐의가 짙잖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럴 수도 있어요. 왜 그래도 되냐 하면 영화는 어떤 걸 주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베티 블루란 캐릭터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 캐릭터는 매력적이잖아. 좋아하면 안 되나? 아니 그리고 그거는 베티 블루는 그런 생각을 가진 여자와 그런 생각을 가진 남자가 만났다가 어쩌다 비극이 생긴 비극에 대한 얘기지 그게 무슨 주장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비극이라고 그냥. 아니 뭐 예를 들어 이거에 또 비슷한 거 블루가 나왔으니까 그랑 블루의 마지막 씬을 보자고요. 네. 저는 마지막 씬을 어렸을 때 봤을 때 굉장히 그래서 영화 예술의 어떤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이라면 충격이죠. 왜냐하면 나에게 감동이란 건 그 당시 항상 선과 악이었는데 뭐냐면 그거예요. 저도 이제 어릴 때니까 맨박스가 켜져 있을 상태. 네. 남자는 뭐 여자를 지켜야 돼. 뭐 이런 건데 거기 보면 여자 중에 임신해요. 그랬나요? 임신해요. 애를 가졌는데 이 남자는 이 인간 세계의 인연을 끊고 저 바다로 가겠다라고 선언하고 그냥 떠나는 거예요. 난 돌고래랑 살 거야. 그 돌고래 살 거예요. 그게 본인의 욕망이에요. 그래서 본인은 선택해요. 근데 이 사람은 거기 누누이 묘사지만 그러지 않고는 죽을 사람이야. 인간 세계에 있으면 죽어.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글로 가야 돼. 마치 무당이 신병 나서. 그러다 보니까 여성이 나의 아기를 갖고 있다. 왜 흔히 말하는 남자의 맨박스라면. 네. 근데 그럼 내가 책임져야지. 어떻게 책임은 아니더라도 뭐 같이 동반자가 돼서 뭔가 같이 해나가야 되는데도 네. 그것마저 떨칠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의 어떤 운명적인 무게에 대한 느낌이 와서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런 거지. 지 욕망에 못 이겨서 애나 싸지려고 지 욕망 찾아서 가는 인간 아니야. 남자가 한남충이 아니 불남충이지 얘는 또. 이 불남충이가. 그렇지. 그래가지고 여자 임신시켰고 책임 안 지고 아무런 지 인생 찾아가는 거 아니야. 양육비 줄 생각 그런 나는 계약도 연로를 안 해야겠어.
세상에 그런 형태의 욕망도 있음을 나는 돌고래랑 보여주는 거죠. 둥기둥기. 세상에 그런 형태의 욕망도 있음을 보여주는 게 영화예요. 근데 돌고래랑 둥기둥기 웃긴다 이거. 욜로도 욜로. 욜로 하러 가는 욜로 거지. 하러 돌고래랑 둥기둥기 하러 가는 거야. 여자를 버리고. 어. 이거 최악이잖아. 근데 그렇지. 이거는 애는 과가 되든지 말든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신병이 나서 무당이 될 수밖에 없는 어떤 그 비극적인 이게 비극인지 희비극인지도 몰라. 그걸 갈 수밖에. 그래서 마지막에 그녀가 그렇게 울다가 결국은 긍정도 못 다니지만 어쩔 수 없구나라는 걸 인정해 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왜냐면 나한테는 당연히 그 여성을 어릴 때 남을 봤으니까 줄 알았죠. 남을 줄 알았지. 당연한 결과이죠. 그녀를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 못한 제3의 결말로 영화가 끝나니까 그래서 충격받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내가 그 당시의 가치관으로는 네. 이놈이 미쳤네라가 돼야 되는데 그 마지막 장면에서 나도 멍 때리면서 그 아름다움을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가치관이랑 충돌되는데 아름다움을 느꼈다는 거에서 내가 이 영화가 아름답게 느껴진 그거가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설득을 시키는 게 시네마틱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이 불남충 놈이 그랬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 어떤 감동도 받을 수 없죠. 그럼요. 그러면 이런 식의 이 논법 우리가 지금 비판하고 있는 이 기사 말이죠. 네. 이 기사 그럼 뭐 대표님 말대로 우리가 안테나 같은 걸 다 연결되어 있을 거죠. 시그널 보내 이러고 있는 건데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거를 한번 찾아봤어요 기사에. 남자 영화라니 기사 내용입니다. 지나치게 추상적이다. 하지만 용어의 정확성을 따질 만큼 한가해 보이지 않는다. 근거가 없어요. 여성 착취 이미지의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둔감한 감수성, 둔감에도 별 지장 없는 구조, 그러니까 둔감할 수 있는 권력이야말로 진짜 문제인 것이다. 젠더 감수성을 중심에 둔 감로들박은 지금보다 훨씬 더 뜨거워져야 한다. 이제 겨우 시작이다. 자, 근데 여기서 내가 이 문장 인정해 줄 수 있어요. 둔감에도 별 지장 없는 구조 인정합니다. 왜? 귀양 우리 말고 까는 사람 없어. 나 그래서 이거 인정합니다. 동의해요. 둔감할 수 있는 권력이면 진짜 문제인 거예요. 근데 둔감할 수 있는 권력이란 말은 난 잘 모르겠고 권력을 누가 가졌어요? 권력을 누가 가졌어? 둔감할 수 있는 감수성이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젠더 감수성이라는 말이 뒤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더 뜨거워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시겠지만 그래서 귀향이 재밌는 텍스트인 거예요. 귀향이 단순하게 거기에 나온 여자 주인공이 위안부가 아닌데 그렇게 됐잖아요. 그럼 아마 비판하는 사람 많았을 거야. 만약 그냥 성매매 하는 곳이었다고 하면은 비판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야. 근데 위안부니까 이게 어떤 그런 조심스럽다 보니까 차마 말을 못 할 수 없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영화에 대해 비판하는 것조차 불경스럽다는 말을 표현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네. 그 뭐냐면 그게 바로 내가 아까 말한 매끈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는 걸 반증한다고. 여기에는 매끈하지 않은 요철이 위안부라는 요철이 존재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영화가 못 만들고 비윤리적이라고 해서 비판하려다가 그럼 내가 비판하는 게 마치 위안부 자체를 자체를 비판한 같으니까 것처럼 보일까봐 주춤하게 만드는 그 요철이 이불 닫게 만들잖아요. 요철이 존재한다고. 그 비판하는 게 그냥 영화 자체만 비판할래도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라고 노동이 필요해. 우리가 우리 그랬잖아. 노동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방송에서 계속 노동했잖아.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 요철 기울어진 운동장이면 앞에 그거를 전제를 다 깔고 그걸 해석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 얘기를 할 수 있어야지. 근데 그래놓고 그런 건 애써 스킵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순환 논쟁인 게 뭐냐면 여성 착취 이미지의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이게 지금 문제인데 왜 문제인지 설명을 안 해요.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면 이제 겨우 시작일 정도로 중요한 문제래. 뭡니까 이게. 논리가 없어요. 내용이 없는데. 자 그러면 영화평론가 중에서 우리가 듀나라고 하면 이분은 그래도 글을 가장 잘 쓰는 분 중에 하나라고 네. 정평이 나 있죠. 이분의 경우를 한번 갖고 왔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봤는지. 이런 영화들에 대한 비판에서 중요한 점은 이들이 비판하고 있는 것이 개별 영화가 아닌 이런 부류 영화의 유행과 흐름이라는 것이다. 한국의 알탕 영화들은 대부분 여성 혐오적이지만 그와 별도로 남자들만 나오는 영화를 하나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영화들이 비정상적으로 많고 그 비정상이 정상으로 여겨지는 풍토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자, 좀 질이 좀 다르죠? 네. 평론의 질이 훨씬 높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문장은 저는 약간 동의가 안 되니까 예. 이런 영화들이 비정상으로 많고 동의합니다. 근데 뭔가 비정상적으로 많은데 그 비정상이 정상으로 여겨진 풍토 자체가 뭔가 특이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뭔가를 발견해 볼 수 있는지 난 그게 문제인지는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고 하는 순간 갑자기 또 나중에 도덕적 차원의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 규칙을 모두 따를 수는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첫팔쌍웅에서 죽어가는 모든 사람에게 캐릭터를 준다면 영화가 쓸데없이 길어졌을 것이다. 그죠? 저희가 아까 했던 네. 말입니다. 작가는 자기가 만든 모든 사람에게 다 공평할 수는 없다. 여기에는 어쩔 수 없는 불공평함이 존재한다. 하지만 그 불공평함이 어디까지 정당화될 수 있을까? 그죠. 그러니까 영화를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박우선 평론가에 비하면 훨씬 세련돼 있고 카테고리
구분이 돼 되셨죠? 있는데 네. 마지막 결론이 어쨌든 뭐가 문제래. 환경이. 근데 그게 본인도 어디까지 정당화될 수 있을까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네. 과연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럼 생각해 볼 만한 문제다라고 네, 얘기하잖아요. 화두를 그렇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 정확한 얘기죠. 확실히 두나 이분의 평이 차원이 높아요. 근데 두나 이분도 문제는 있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다만 풍토가 문제다. 그래서 위험해 보인다고 하는데 그게 뭔지는 좀 약간 흐렸어 이분은. 그치. 그럼 정확히 뭐가 문제라는 거죠. 두나 이분이 글을 잘 쓰다 보니까 적당히 피해간 부분을 박우성 평론가 이분 제대로 밟았습니다. 그쵸. 이분은 부동. 그러니까 이 알탕 영화가 만들어지는 구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컬라이징에서 성공한 유일한 코드예요. 근데 이건 사실 이렇게 생각해보면 되게 쉬워요. 뭐 보세요. 한국 영화가 아무리 발전했다 그래도 헐리우드만큼 세끈하진 않아요. 그리고 한국 영화가 아무리 도시가 세련돼졌다 그래도 길거리 나간다고 해서 무슨 저기 프라하나 체코의 프라처럼 찍으면 그림이 되는 동네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인종적으로 풍부해가지고 다른 느낌으로 그리면 되죠. 그렇죠. 바로 그 다른 느낌 때문에 한국 영화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뭔가 왜 외국 같지 않고 그럴듯함이 없는 바로 그런 간판은 덕지덕지 붙어 있고 막 그런 빨간색, 파란색 색깔도 너무 많고 네, 그런 것들 속에서 말이 되는 그게 그럴듯해 보이는 나에게 동의를 자연스럽게 몰입하게 되는 그림을 만들어내는 유일한 몇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알탕 영화였던 거예요. 왜 아까 프라 얘기 들으셨으니까 만약에 그냥 아까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런 알탕 한남 어떤 그런 아저씨 개저씨들이 프라에서 찍히면은 동화가 되는데 그죠? 너무 아름다운 그 우리 애너맨 얘기했던 그런 여배우가 우리 지금 그 배경으로 찍어버리면 갑자기 현실물이 그렇죠. 처절한 현실물이 되는 느낌? 이미 위험을 느껴버리잖아. 어떻게 될 것 같고. 지금 이분이 두나는 적당히 피해갔어요. 네. 이분은 밟았어요. 이 말을 하고야 말았어. 구조가 문제래. 구조. 자, 이거 구조주의 담론이거든요. 네. 이거 60년대 유행 끝났어요. 왜 한국에서만 유통기한이 안 끝나고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미스테리인데 물론 구조주의 철학은 유의미해요. 문제는 구조주의 유행이 이렇게 막 뻗쳤을 때 여기서 발생한 천편일률적인 어법 있죠. 결국은 구조가 문제라는 거. 남성 권력이 여성을 착취하며 억압하는 사회 구조가 아직도 반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버젓이 돌아가고 있다. 여기에 문제의식을 느껴야 한다. 이게 60년대 어법이거든요. 네. 지금 폐기 처분됐다고. 왜 아직도 이걸 쓰는지 모르겠는데 자, 구조를 제시하려면 그게 어떻게 기능하는지 얘기해야 돼요. 지금 융복합의 시대고요. 4차 산업의 시대고 실증의 시대예요. 자기가 증명하지도 못한 현상이 존재한다고 해놓고 이게 구조 때문이라는데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누가 어떤 직급이 어떤 욕망에 의해서 작품에 개입해서 남성 권력이란 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사하는지. 왜냐하면 일련의 과정은 다 노출돼 있어요. 자, 기획에서 시작하고요. 현장을 거쳐서 개봉, 흥행으로 마무리돼요. 영화라고 하는 건 여기서 어느 누가 이 얘기 안 하잖아요. 그리고 아까 아수라의 그 50%가 넘는 여성 관객이라면 그럼 그 50%의 그 여성 관객들이 다 명예 남성입니까? 모르셨구나. 그렇구나. 그럴 리가 있나요? 둥기둥기 해가지고 남자들이랑 둥기둥기 그냥 이게 다 명예 남성이야. 여자들은 다 내가 나중에 50이 돼서 시어머니가 되면 여자들을 쥐어 짜줄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여성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남자들 잘한다. 보는 거예요. 신난다. 뱃돼지 칼 맞자.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거지. 나는 반드시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렇지. 그렇죠. 아들을 낳아가지고 아들을 우쭈쭈 키워가지고 여성을 자기 며느리를 착취할. 그리고 나는 이 무슨 여인천하 서사야? 나는 내 몸에 내 배에 여성이 잉태되면 내 몸이 부서지더라도 낙태할 것이야라는. 당연하죠. 그런 여인천하 서사잖아. 그러니까. 당연하죠. 자기는 그 남자, 그 예비 한남충 커리어로서 태어났는데. 그 54%의 여성들이 다 그런 사람이라는 거잖아. 지금 이 얘기에 의하면. 그런 사람이겠죠? 그래서 그런 여성들 우리가 틀렸겠지. 원래 그래버린 남성들과 거기에 조응하는 그런 여성들이 뭉쳐서 그 영화를 그렇게 흥행시켜버린 거잖아요. 이 흥행의 힘은 그런 거잖아. 그리고 그 제작자는 이럴 줄 알고 만든 거잖아. 맞습니다. 사실 우리 문제점이 그거예요, 대표님. 우리는 시니컬 하려고만 하지 사실 시니컬하지 못해서 세상을 너무 아름답게 본다. 우리가 바로 그 구조를 못 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갈래치기가 너무 선명하잖아. 피하 구분이 보안관에서 얘기하듯이 피하 구분이 너무 선명해. 해병대 나온 게 피하 직별을 못한다고. 왜냐하면 시호님 세상에는 음경과 음부만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두 다른 형태의 생식기는 영원한 투쟁을 하고 있어요. 마치 조로아스터교에서 선과 악이 영원한 투쟁을 벌이는 것 같다. 나 알았어. 보안관 대사 때문에 나 진짜 알았어. 우리가 구조를 못 보는 이유는 저 양맹증이 있거든요. 우리 양맹증 있어서 나 진짜 못 보는 건가 봐. 나 왜 못 보는지 맞네. 이제 알았어. 대표님은 몸이 너무 약해서
구조가 지나갈 때 항상 침대에 누워 있어요. 맞아. 그리고 저 야맹증 시호님은 있거든요. 야맹증이 있고 저는 거울을 보면서 제 두피를 보느라 구조를 볼 틈이 없어. 피하 식별이 안 되다. 우리가 잘못했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을 죄를 졌네. 부당거래 나무는. 자, 평론의 기본이 뭐겠습니까? 평론의 기본은 너무 기본적인 거라 말하는 것도 부끄러운데요. 이야기 내의 상황과 이야기의 도덕성 그리고 작가의 인성을 분리시키는 거죠. 그렇죠. 분리는 원래부터 돼 있는 거죠. 저희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몇 번 이거는. 얘기했잖아요. 다른 분도 아니고 저명한 페미니스트이신 수잔 손택 여사가 이미 애저녁에 한 말이잖아요. 자, 영화 속에서 살인이 일어나요. 감독은 살인에 찬성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이 분명히 말했어요. 그는 감독이죠. 그는 아무 주장도 하고 있지 않다. 그는 표현을 하고 있다. 나홍진 감독님은 그럼 만약에 영화 속에서 벌어지는 상황과 감독의 입격이 일치돼야 된다면 네. 나홍진 감독은 미국식이라면 몇 년형 받아야 될까요? 아니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또 증거 채집하잖아. 나홍진 하면 연관 검색 인성이잖아. 한 8,000년형 이렇게 받잖아. 그 나라는. 자, 황해를 보면은 거기 이제 면정학이 연변 개시장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네. 이 영화는 동물학대에 있어서는 엄청난 경지를 그러면 개고기 먹고 막 이러잖아. 네. 그러면은 바구성식으로 얘기하면 창작자, 인격, 등장인물, 작품, 관객 동일체예요. 기본적으로 거긴 미소진이가 있는 게 일하러 간 조선적 여인은 서울 남자 만나서 둥기둥기하고 있을 거라는 걸 깔고 있는 이미 서사에 이미 나를 버리고 기본 컨셉이야.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 나오는 주인공한테 다 주장해. 니 안가에 바람났다. 네 어째 일어나. 근데 뭐라 하는지 아세요? 돈 있으면 데리고 올 수 있다 이러잖아. 그지. 근데 그래서 세상이 미소진으로 가득 차 있다. 그건 뭐 이제 사실이라고 인정해주자면 그런 얘기를 이 사람이 거기에서 표현한 거잖아. 그런 식으로 구조화되고 작동되고 있는 현실 세계에서 면가를 만난 이 하정우가 어떻게 이 난국을 타개하고 돌파하고 좌절하고 넘어서는가에 대한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무슨 주장을 해? 조선적 여자들은 서울 남자 만나면 정신 못 차린다가 이게 나홍진 감독의 주장인 거예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또 한민족이지 않습니까? 한혈통이야. 그러니까 조선족 여자는 서울 남자 만나면 정신을 못 차린다는 얘기는 서울 여자는 예를 들면 가량남을 만나면 정신을 못 차린다든지. 그렇지. 애초에 김치녀 서사 뭐 이런 거죠. 그렇지. 주장하고 있는 거지 완전히. 그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한국 여자의 피줄에는 피가 흐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김치 국물이 흐르지. 그건 그냥 조선인의 알뜰함 아닌가요? 명가가 먹고 나서 그 뼈로 사람도 때리고 조선인의 알뜰함 아니야? 그러니까 남자는 알뜰한데 여자는 남한 남자의 돈만 노리고 이러니 조선 남자 나와서 자기들끼리 둥기둥기 하다가 죽어나가고. 그러니까 얼마나 알뜰합니까? 개를 개시장에서 투견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잡아먹잖아요. 원소스 멀티유주잖아. 뭐 안 좋습니다. 이게 TV 동물농장에서 나레이션 한번 깔아줘야 될 것만 같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기본적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 호의 원칙이란 게 있잖아요. 창작자, 소비자, 도덕적 판단을 미리 하고 혼내기 위해서 증거를 채집하는 게 얼마나 못됐습니까? 그리고 다른 남성 일반을 자기 자신처럼 각성하지 못한 남성 일반으로 몰아붙이는 이유는 또 뭐냐는 거지. 근데 이런 식의 이거는 최근에 평론에서. 까칠남녀에서 거기 등장하신 그 서민 교수님? 아니 성함을 까먹은 여성 철학자분이 자기가 만나본 물론 개인담입니다. 자기가 남자 페미니스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대부분은 심리학자 아니시고 철학자셨어요. 철학자셨어요. 네. 그분이 얘기하시기를 대부분은 이제 생계형이거나 페미니스트 남자 자기의- 페미니스트가 자기의 마초성을 숨기고 여자와 친해지기 위함인 경우가 많더라. 이대로는 난 여자를 못 만난다. 심리적으로 그런 것 같더라라고 얘기하는데 이대로는 나는 꿈도 희망도 없다. 근데 저는 사실 네, 그분이 여성이었습니다. 네. 그분의 말씀을 지지하나요? 저는 그분의 말씀에 이거 예를 들어 내가 있잖아. 세상에 김치녀가 있고 진실한 사람도 있고 꽃뱀도 있고 제비도 있는 것처럼 그분의 말씀은 일견의 진실을 진실이 있어요. 담보하고 있다. 있어요. 그거는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저도 압니다. 그게 되게 간편한 탈출구일 수 있어요. 적어도 진보적임내 하면서 어떤 담론을 생성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 만약 이런 첨예한 순간에 간편한 탈출구죠. 간편한 탈출구요. 자, 저는 빠져나오겠습니다. 자, 저는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젠더적으로 각성한 남자니까 같이 아직 저만큼 각성하지 못한 남자를 같이 두들겨 패보도록 해요라고 하면 본인에겐 굉장히 편리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런 식의 빠져나가는 혹은 혼자 먼저 깃발 꽂는 이런 거는 도덕적으로 나빠요. 왜냐면 제가 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러면 안 최근에. 돼요. 그 아이캔스피크에서 네, 최근 개봉한 영화 네. 나물 씨가 연기를 잘한다 이러면서 네. 나물 씨를 발견했다면서
무슨 소리야? 남우식 원래 연기 잘해요. 근데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거기서 이제 발견이란 말이라는 거지. 우리가 연기를 잘한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남자다 이거야. 송강호 씨나 이런 최민식 씨나 그런 사람의 만신전에 왜 여배우는 없느냐는 거지.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근원으로 글러가면 제가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여성 관객을 대상으로 놓고 그러다 보니까 남성 주인공이 나오는 영화들을 만들다가 보니까 그중에서 제일 히트술이 높고 히트가 된 사람들이 기회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기회 속에서 증명해낸 배우들이 안정적인 투자처다 보니까 근데 그 기회를 증명해낸 배우들이 당연히 남자 쪽으로 몰렸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남자 쪽 몰린 건 남자들끼리 남자를 너무 좋아해서 남자들끼리 둥기둥기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남자 쪽으로 몰린 거기서 기회를 많이 봐서 그중에서 증명해낸 사람들이 자기의 그 가치를 증명하는 사람들이 그 만신전에 올라간 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여성들이 소외된 건데 그거를 마치 만신전에 올라갔다고 해서 진짜 종교가 존재하는 거야. 그리고 그걸 마치 남자들이 둥기둥기해서 여자들을 배제한 것처럼 얘기하면 남은희 같은 배우가 연기를 잘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만신전에 못 올라가고 만신전이 뭐겠어요. 주연으로 독보적으로 영화의 주인공으로 왜 못 되냐라는 거지. 왜 못 되긴 투자가 안 되고 사람들이 안 본다고요. 그건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강동원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순재 씨가 주인공이면 우리 전에도 한번 그 얘기했잖아요. 꼭 이순재 선생님까지 갈 것도 없고 이번에 보안관 이성민 씨 연기 경력이 몇 년이고 얼마나 연기를 잘하시는데 이제사 그렇죠? 주연을 하셨잖아요. 안 돼요. 김윤석 씨는 뭐 언제부터 뭐 처음부터 날 때부터 뭐 그거였나? 이 양반 40 넘어가지고 되지 않았어요? 네. 다 그래요. 다 그런 시기였다는 거지. 근데 이제 그들이 기회를 많이 그러니까 여성에 비해 남성들이 포커스를 많이 받았다는 사실인데 네. 그 사실의 이면에 있는 배우를 너무 악의적으로 조작한다고 지금. 그들이 남자들이 포커스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배우를 너무 음모론으로 생각하신다. 여혐이다. 봐봐. 이거 세상 봐요. 사람들은 여자를 배제한다. 이래버리면 이건 그치. 좀 아니다라는. 이건 아니라는 거지. 봐봐요. 우리는 남성 관객이죠, 대표님. 네. 저하고 대표님은. 그리고 남성 주연 배우 뭐 강동원 씨가 있어요. 그다음에 남성 감독이 있어요. 우리는 시그널 보내 이렇게 연결돼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잖아요. 강동원하고 우리가 어떻게 한 편입니까? 한 편이 될 수나 있나? 난 그 사람이 부러운 거밖에 없어. 같은 종이라고 주장도 하지 마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한번 우리 슬슬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예술적으로 해결할 문제와 도덕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달라요. 네. 구분해야 돼요. 여성에게 불편한 영화 있어요. 많아요. 그런데 뭐 불편한 영화 혹은 불쾌한 영화 많죠. 그쵸, 많죠. 많아요. 그걸 이 세상이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평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남자에게 불쾌한 이렇게 영화도 사고하면 안 많고 된다고. 남자가 왜 이렇게 등신같이 나오냐 그래서 그러니까 화가 나는 영화도 많아요. 남성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남자가 보기에 좋은 영화 아니잖아요. 남자를 그쵸. 왜 저렇게 다 동물로 일차원적으로 바보같이 등신같이 그렸나. 그치. 많잖아요. 맞아요. 그걸 도덕적 문제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물론 도덕적으로 잘못 접근한 영화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아티스트의 책임을 그 아티스트와 같은 성별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유해서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그 종과 성별과 그 산업계 종사하는 모든 수컷이 그거를 왜 같이 이렇게 n분의 1을 짊어져야 합니까? 연좌제 폐지된 지가 언젠데. 아마 그리고 제가 봤을 이게 때 무슨 국방의 의무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 박훈정 감독의 VIP 영화 이거 나오면서 네. 알탕 영화에 대한 비판이 많이 이렇게 확 일어났던 것 같은데 네. 그건 VIP의 문제예요. 그죠? 그리고 분명히 VIP에서 박훈정 감독이 얘기를 들어보니 자기 악취미를 전시했던 것 같아. 그럼 뭐 그 사람 악취미가 있었는지 모르잖아요. 그건 알 수 없지만 그렇다고 치면 그럼 박훈정 감독이 아티스트로서 비판을 받은 문제와 욕먹을 문제죠. 우리의 모든 남성 권력이 집단적으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릴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게 산업적으로 유의미한지에 대해서도 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요거에 이제 가장 첨예한 사람을 하나만 예로 들게요. 로타. 로타의 사진. 네. 굉장히 첨예하죠. 첨예하죠. 근데 난 이렇게 생각해. 자, 세상에는 포르노가 많아요. 포르노 아시죠? 그리고 심지어 포르노를 허하라는 건 굉장히 진보적인 의제로 둔갑해서 나타나죠. 네. 진보적인 의제인지 아닌지 난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럼 로타의 사진을 포르노라고 해봅시다. 로타의 사진은 솔직히 말하면 어떤 특정한 패티시를 주장하는 성인지의 맥심이나 이런 플레이보이즈에 등장할 것만 같은 사진 중에 하나처럼 보여요. 그리고 누구도 그걸 뭐 예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럼 포르노라고 하면 갑자기 그럼 어떤 분들은 아마도 살짝 김이 새는 기분이 들 거예요. 그치 뭐 포르노인데. 내가 왜 로타의 사진이 이렇게 열불이 나지? 왠지 아세요? 로타의 사진이 로타가 여성을 착취해서 열불이 나는 게 아니에요. 로타의 그러니까 당신도 스스로 낮춰 생각하는 것 같은 그 어떤 포르노그래피 같은 느낌의 도착적인 사진에 왜 이 세계의 셀럽들이 반응하냐는 거지.
자진해서 모델이 되는 그러니까 그녀들의 욕망 설리가 자진해서 그 앞에 쓰는 이유가 뭐냐는 거지. 그녀는 왜 맥심의 모델이 안 되고 플레이보이의 모델이 안 되고 로타 앞에 쓰는 바로 그 욕망에 대해 얘기해야 되는데 로타가 그녀들을 사기쳐서 착취하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간단해. 로타의 사진이 포르노그래피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 얘기는 끝나버려요. 그렇지. 세상에 그리고 한마디 더. 로타 사진이 망가야.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더 이상 뭐 논쟁할 필요가 있나요? 아니 그리고 로타가 자기보다 돈도 많고 매력도 강하고 문화 권력도 설리를 무슨 수로 착취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로타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핵심은 왜 다른 수많은 포르노그래피틱한 이런 패티시한 여성의 그런 어떤 섹슈얼리티를 막 이렇게 막 그 과대하게 만드는 사진이나 작업, 포르노그래피, 뭐 포르노그래피까지 얘기하는 그게 만약에 비난적으로 들리신다면 포르노그래피라고 표현하지 않고 어떤 그런 물이 있다고 치자고요. 매체가 있다고 치자고. 근데 그게 왜 다른 건 아니고 로타에게만 그 어떤 셀럽들이 가가지고 기꺼이 그렇게 사진을 찍어주느냐라는 거지. 그 욕망의 근적, 이 비평이랑은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데 로타라는 사람을 세워놓고 조리 돌리고 있어. 당신은 왜 그렇게 찍나? 내가 그렇게 찍고 싶은 건데. 그러면 당신이 사지 않던가 나를 포르노라고 욕하시면 되는 문제라고요. 욕망은 건전하지 않다고 우리 얘기했잖아요. 네. 욕망이 그게 어딨어. 근데 악의를 가지고 음모를 가지고 누군가를 착취하고 있다고 말해버리면 그 사람이 히틀러란 얘기잖아. 그렇진 않아요. 로타가 그러니까 이게 음료수에 약 타가지고 최음제라는 거 태워가지고 지금 여자 셀럽들이랑 근데 이렇게 계속 하고 멍한 있다니까. 표정 짓게 하고. 근데 뭐 레드스톤 이런 거 하고 막. 이거 우리나라만의 문제고 그래서 트페미들은 뭐가 잘못됐어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도 있죠. PCW라고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뭔데요? Politically Correct Warrior라고요. 그 PC함, 조금의 PC하지 못함도 못 견디면서 비판을 하고 다니는 일군의 굉장히 정치적으로 올바른 아주 소위 말하는 진보충, 좀 나쁘게 말하면 꼴값하는 그런 애들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누가 그냥 팬아트를 그렸는데 팬아트를 팬아트 자기 마음대로 그릴 수 있죠. 네. 팬아트를 원작보다 좀 날씬하게 그린 거야. 자기 취향대로, 자기 뭐라 그러죠? 화풍대로 지금 뚱뚱한 여자 무시하냐고.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다. 다이어트를 강요한다. 이런 식인 거예요. 안 보면 된다니까요. 안 보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자살기도 하다가 살아남고 막 그랬어요. 그 팬픽 아티스트가. 이런 경우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전 세계에 있을 것 같아. 앞으로 점점 확산될 것 같은데. 난 그건 봤어. 검은 스타킹 인종차별이라고. 원래 이제 뭐 그 검은 스타킹의 기본적인 뭐 썰 중에는 네. 그 기원 자체가 흑인의 그 어떤 피부에 대한 패티시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아 진짜요? 나 실제로 처음 들어봐. 그런 얘기가 있다는 그러니까 썰이 있어요. 기원이 그런다 한들. 한들 그래서 검은 스타킹에 대한 패티시를 가진 남성은 인종차별적인 남성인 거야. 레이시즘까지 가는구나. 막 그런 식으로. 그런 많아요. 많아요. 그래서 처음 근데 들어봐. 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있는데 그렇다고 그런 주장을 하는 게 본인도 어떤 착각이나 자기 확신에 의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 나가 죽어야 되나? 난 그건 또 반대하거든. 그런데 평론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평론이 양산되는 게 안 돼요. 그래서 한국 영화 언제까지 여성을 모독할 건가가 아니라 이런 식의 평론이 지금 주류잖아요. 그럴 거면 한국 평론 언제까지 영화 평론을 모독할 건가 이렇게 말해야 돼요. 만약에 어떤 영화를 보고 불쾌했다면 그 감독이 도덕적으로 잘못돼서가 아니라 10중8구는 예술을 못했을 거라고. 맞아요. 그리고 못하는 것 중에 도덕적으로 뭔가 어긋난 뭔가를 자기가 표현할 수 있지. 그럼 그거에 대해서 그 정도, 그 사람의 그 순도를 뽑아서 얘기해 주면 되죠. 이 감독은 생각이 글러먹은 섹스 중독자야. 뭐 이런 넌 거 이렇게밖에 있잖아. 못 찍니? 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굉장히 불쾌한 부분은 자칭 페미니스트든지 남성 중심 영화 혹은 올바른 여성 중심 영화 이런 거를 구분할 때 말이죠. 이걸 가를 때 강약으로 가르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이건 페미니즘도 뭣도 평론도 아니라고 저 생각하고 인정할 수가 없는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를 들었던 어제 이혜지 기자처럼 누가 누굴 패냐 누가 누굴 제압했냐 이를테면 여성 검사가 남자보다 기가 더 세다든지 이걸로 올바름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권력적이 유치합니까? 유치한 거 정도가 아니라 이미 애초에 글러먹은 거죠. 왜냐하면 강한 게 정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센 게 옳은 거야? 미스 슬로우는 주체적인 여성이지만 성매매를 하는 여성이에요. 자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페미니즘이 뭐 어때요? 그 주체적인 여성을 묘사한 거야 아니면 글러먹은 명예 남성인 거야? 사실 이 여자는 명예 남성스러운 여자예요. 네. 승리에만 집착하고 굉장히 전투적인데 근데 그럼 이게 어떤 영화인 거예요? 미스 슬로우는 도대체 무슨 영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고 방식으로 하면 잘 만든 영화. 아니야 알탕 영화. 알이 없는데 알탕이 보이는데 알탕 신기루 영화. 세상을 편가르게 한 다음에 우리 편이
남을 패고 착취하고 이기면 그 장면이 나오면 만족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폭력적입니까? 아니 그 광고 보고 싶고 프로파간다 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게 이게 뭐야? 무슨 그건 예술이 아니지. 그냥 치트키 쓰고 싶은 거 아니에요. 쇼미더머니 치고 이렇게 치트키 쓰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기는 편 우리 편 유치하게 성별의 집단을 평가하는 건 아니고 우리는 예술도 그렇고요. 예술 자체를 존중하고 예술을 존중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인간에 대한 예의, 타인에 대한 애정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상식과 보편으로 돌아오면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 뭐 정리하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알탕 영화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네. 남자들이 잔뜩 나와요. 네. 그럼 이제 그걸 남자들이 둥기둥기해서 만드는 것만은 아니다. 그리고 알탕 영화가 많은 것은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뭔가 너무 많긴 해. 그럼 왜 많아졌을까? 우리는 왜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했을까에 대해서 이게 일단 성적으로 전투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 아주 겉에서부터 들어가야지. 맨 처음에 양파 껍질. 왜 우리는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했을까? 그러니까 알탕 영화가 이렇게 기괴할 정도로 많이 만들어지기까지 우리는 그러니까 너네는 어떤 도덕적인 잘못을 했을까 반성해보자라고 접근을 해버리면 그죠? 고마해라. 많이 왜냐하면 묻다 아이가 나 이럴 수밖에 없다고. 사람의 시선을 잡아 끄는 거에 영화계는 3대 법칙이 3B라고 해서 네. 뷰티, 비스트, 베이비. 베이비. 나오는 순간 잡아 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아름답지도 않은 중년 남성이 잔뜩 나오는 게 비스트. 비스트. 아 비스트. 비스트잖아. 그 비스트 별로 보고 싶지 않은 비스트인데 뭔가 늙고 털도 좀 빠져. 여기서 말하는 비스트는 베어나 이런 게 아니라 퍼피라든가. 커피잖아. 컵스인데. 근데 여기서 키티나 이런 거지만 그쵸. 어쨌든 비스트 종류죠. 비스트. 네. 아 그렇군요. 시선을 잡아 끄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은 그렇게 접근해야 될 문제다. 우리가 왜 이게 많아진 건 많으니 거기서부터 뭐가 문제다가 아니라 왜 이렇게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했지? 그러면 다른 다양성을 확보한 가능성이 있는 영화들은 왜 외면을 받거나 혹은 주목받지 못했지? 라고 접근해야지. 하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불편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 얘기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불편하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우리 지금 그것이 말이 안 된다. 이것까지는 너무 투머치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이 시간을 가졌잖아요. 그런 시선에 우리가 좀 불편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있는 것처럼 그거 자체가 무의미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니, 아니, 뭐 의미를 그런 얘기들이. 따진다느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모든 것은 다 존재의 의미가 있다니까. 자 잘못된 게 있으면 성찰해야 되고 우리가 잘못한 게 있으면 반성해야 되는 건 맞아요. 시연님 말이 명언인 게 역설적으로 그런 거예요. 종이자처럼 스쳐 지나가는 배때지만 제공하는 종이장 캐릭터도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미리 너네는 잘못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그 죄책감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진보와 옳음을 강요해서 안 돼요. 순서가 틀렸고 이거는 파시즘적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카테고리 구분을 명확히 해야지 양성평등이든 영화평론이든 발전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의 몰아가기는 우리도 페미니즘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때가 됐지? 라고 접근하는 많은 남성들을 지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들어요. 그런 면에서 지금 이런 식의 평론은 양성평등도 착취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는 언제나 카테고리 구분을 해야 되고 언제나 호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예의 바르게 접근해야 된다. 참고할 만한 건 참고해야 돼요. 이 많은 맥락 중에서 우리가 카테고리 구분을 해야 된다. 네. 자, 예술적으로 판단돼야 될 것과 도덕적으로 도덕적인 판단돼야 될 것은 처음부터 구분해서 얘기를 하자. 그리고 그렇습니다. 못 만든 영화는 못 만든 것을 욕하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야, 알겠습니다. 저희가 스튜디오 시간이 넘었어요. 빨리 끝낼게요. 의문의 그녀 시호님, 감사합니다.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작가 홍대선입니다.